시작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BMW M 내관이 M이다. 하체 오리기가 끝나고 라이브 리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들 이거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나 본데? 아무도 안 들어왔나요? 네. 이 차가 엄청 어두운 것 같은데, 이거? 썬루프를 열고 좀 더 밝아질래나? 밤이 좀 늦었죠. 라이브를 워낙 또, 후드로 까고 엄청나게 잘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체 후리기를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체 후리기를 또, 워낙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 후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340의 모든 것을 내관이 M이다 알려준 차례가 됐습니다. 질문 막 들어와도 됩니다. 막 들어와도 되고, M340i에 대해서, BMW 직렬 6기통 엔진에 대해서 3시리즈의 환상적인 밸런스라든가 운동 성능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다 들어와. 어떤 질문이든 다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M340은 다 후륜이죠. 사륜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사륜은 판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M340을 살려는 오너분들이 만약에 이 차가 사륜이면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M340을 살려는 오너들이 이 차가 후륜이었으면, 사륜이었으면 아마 안 샀을 확률이 높죠. SQ5 페리. 근데 아우디에서 연락이 왔어요. SQ5가 Q5가 페리된 게 나왔는데 노사장님한테 협찬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뀌었냐, 플랫폼이 바뀌었냐 했더니 안 바뀌었다. 옵션이 살짝 추가됐다. 그러면 뭐 달라고 하려 그러냐, 뒤지고 싶냐 했더니 플랫폼이 안 바뀌었으면은 또 까이겠죠.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 진행이 안 됐습니다. M340은 직렬 6기통이고요. V6에 비해서 제가 CLS에서 직렬 6기통에 설명을 했는데, BMW들이 쓰는 직렬 6기통이 오리지널 직렬 6기통의 어떤 모터가 도는 듯한 심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원심력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도는 느낌이 정확하게 나고, 마찬가지로 이 직렬 6기통 3000cc의 터보를 걸었을 때 보통 토크를 50 정도에 세팅을 해요. 그랬을 때 엔진이 가장 무난하니까. 얘도 현재 토크는 51 정도 나오고요. 마력은 387마력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구간에서 터보의 의존도를 그렇게 세게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낮은 RPM에서 토크가 잘 나올 때는 사실 두톤 터보의 토크감이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악셀을 좀 이렇게 밟고 이러면 쭉 날아갈 때 이렇게 갈 때 보면 기존의 BMW들이 썼던 NA 엔진 특징의 직렬 6기통 느낌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올라와요. 이는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가 이 차의 의자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엄청난 액티비티한 활동성이 강한 엔진 특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BMW가 이 직렬 6기통을 오래 세팅한 것도 있겠지만, 얘는 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더블 바노스 시스템, 밸브의 더블 바노스 시스템이 되게 민첩하고 똑똑하게 잘 움직이고, 지금 웬만한 제조사들은 거의 양산차를 많이 판매하는 웬만한 제조사는 쓰지 않는 밸브 리프팅 기술, 밸브가 조금 열리게 낮은 RPM에서는 고출력을 내는 4000, 5000 RPM 이상부터는 밸브가 깊게 열리게 하는 밸브 리프팅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은
일반적으로 아우디나 벤츠가 쓰고 있는 터보 엔진들하고는 약간 엔진의 특성이 많이 달라요. NA인가? 뭐 NA 치고는 토크가 너무 잘 나오는데? 뭐 그런 느낌. 얘는 되게 작은 스몰 싱글 터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몰 싱글 터빈이 들어가 있어요. BM5 시리즈를 여기서 뭘 물어본 거죠? 지금 이 차는 BM5 시리즈는 살만하게 되게 괜찮은 차죠. 꽤 괜찮은 차죠. 후회가 없죠. 신형 M3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M4를 리뷰했었는데 아예 댐퍼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얘는 과거에 292와 246 M3의 중간 정도 되는데 걔네들을 탔을 때는 M4, M3에 탄 느낌이 정확한데 얘는 되게 야릇한 느낌을 줘요. 3 시리즈 치고는 의자에 앉을 때부터 느낌, 출발할 때 조금만 달릴 때 느낌이 되게 탱탱하다. 그러니까 딱딱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차가 탱탱하지? 엄청나게 차가 탱탱한데 너무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탱탱해요. 근데 달리다 보면 굉장히 차가 부드럽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댐퍼와 스프링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246과 292 M3의 중간 정도 되는 차인데 그 292와 246 M3의 중간 정도 되는 차를 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6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292보다는 안 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데일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320i나 330을 tas던 오너들이 딱 이 차를 타면 뭔가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탱탱한데?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그러니까 활시위를 세게 당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차를 딱 타면. 근데 이제 한두 시간만 타보면 차가 이제 나를 싹 스펀지에 젖듯이 나를 싹 적셔줘요. 오빠 나는 김숙희 이러면서 나를 확 적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런 데서도 코너링 코너링. 얘가 전륜 서스펜션이 카빙턴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희한하게 고출력인데도 불구하고 앞 타이어가 225예요 320 엠팩이라든가 이런 330도 다 225를 쓰는데 얘도 타이어 폭이 225예요 그래서 언더가 되게 쉽게 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언더가 쉽게 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언더, 이게 뭐지? 그런데 언더가 길지가 않아요. 약간 언더가 나면서 잡고 가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차를 포르쉐가 일부러 언더 세팅을 하잖아요. 뒤에 엔진이 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오버로 날아가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일부러 언더 세팅을 하는데 얘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왜 앞에다가 이 400마력 가까이 되는 차에다가 앞에다가 225 타이어를 넣고 그립을 모자르게 했을까? 근데 내가 좀 이따 고속도로에서 보여줄게요. BMW 애들이 여기다가 225를 넣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 고속 크루징 능력하고 고속주행 시에 핸들을 타고 전해오는 앞바퀴의 크루징 능력이 웬만한 CLS는 붙잡고 그냥 싸다고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네가 CLS냐 네가 벤츠냐 이 새끼야 그렇게 하는 느낌. M340이요? 330? 이 차는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일단 벤츠에는 없을 것 같고 아우디에서는 S4 정도가 라이벌이 될 것 같은데 S4가 사륜을 걸고 걔가 이제 V6 엔진에 뭐 터빈을 해서 출력이나 이런 걸로 얘보다 좋을지 몰라도 걔는 사륜이고 얘는 순수한 후륜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너클함에 그러니까 바퀴가 장착이 되는 너클함이 네 바퀴가 다 굉장히 잘 설계된 알루미늄 합금에다가 전류는 엄청난 알루미늄과 엄청난 댐퍼 등이 들어가 있고 후륜은 오링크가 전부 다 기가 스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퀴의 현가 질량에 따른 운동 능력이 뭐냐면 어느 정도 달리기를 잘하는 그 러닝 선수한테, 그러니까 육상 선수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육상 선수한테 조깅화를 신겼을 때랑 트레킹화를 신겼을 때 차이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후륜인데다가 물론 앞에 엔진이 직렬 6기통에 무거운 게 들어가서 밸런스가
330이나 320처럼 완벽한 밸런스는 안 나오겠지만 주행을 해보면 무게중심이 되게 낮다라는 게 느껴져요. 무게중심이 낮은데 각 네 바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굉장히 그 라이트한 그 복서들 중에 라이트 중량을 가진 복서 선수들 보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뛰잖아요. 그런 느낌을 줘서 운전을 하면 17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차가 약간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처음 탔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너무 팽팽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다, 이게 내 인생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차다. 왜? 더 고성능은 얼마든지 많아요. 얘보다 더 뛰어난 차도 많아요. 근데 필요 없는 거지. 일반 도로에서 500마력이니 뭐 600마력이니 450마력 다 필요 없는 거야. 얘보다 더한 옵션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타는 업무 용도나 가족들에게 편하고 타는 SUV나 국산차 한 대가 있는데 내가 세컨카로 달리고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포르쉐는 너무 비싸. M3, M4 너무 좀 부담스러워. 유지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차값도 막 1억 넘고 그래. 그렇다고 뭐 다른 거는 웬만한 게 없어. 포르쉐 박스도 중고사자니 싫어. 얘는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디 가든 그냥 3.3잖아요. 그냥 차 좀 아는 애가 봐도 그냥 3.3지야. 340 몰라. 뺐지만 엠블럼 튜닝한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정으로 메커니즘을 좋아하고 메커니즘? 엔지니어적인 측면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차는 최고의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2조 6번 최고의 초이스가 되는 거죠. 끝장나는 초이스가 되는 겁니다. 데일리카로 너무나 가능하죠. 너무나 가능하고요. 데일리카로 적응 시간은 딱 반나절이면 끝나요. 웬만한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 되게 팽팽해요. 모든 것들을 너무 꽉 조여놨고 그냥 팽팽하게 당겨놨어. 댐퍼니 스프링이 다. 근데 반나절 딱 2-3시간만 타는 순간 이거다, 이게 진짜 데일리 펑카구나, 뒤지는구나. 앞과 뒤의 디스크의 제동력의 배분력, 앞과 뒷바퀴의 무게 배분이 정확하게, 디스크의 제동 배분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얘가 정말 뛰어난 거. 내가 이렇게 어제도 퇴근할 때 좀 늦게 퇴근할 때 갔잖아. 어제 라이브 늦게 끝났잖아요. 가는데 이게 직진 능력이 되게 끝장나네. 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가지? 되게 막 얘는 정말 너무너무나 재밌는 3시리즈에 말도 안 되는 엔진을 우겨놓고 고속 크루징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일반적인 코너에서 앞바퀴의 그립이 너무 빨리 떨어져. 언더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일부러 앞이 무겁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 앞바퀴의 그립을 더 살려놓으면 코너에서 이제 약오버라든가 뭔가 좀 재밌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륜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립이 잘 나오는 차를 타다가 노멀 까레라를 딱 타잖아요. 까레라 그냥 후륜을 타. 그리고 코너를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앞바퀴가 쭉 미끄러진단 말이야. 뭐야, 포르쉐가 왜 이래? 근데 그 쭉 미끄러짐이 쫙 개언더로 날아가는 미끄러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살짝 미끄러뜨지고 그거를 운전자가 내 차가 앞이 가볍구나, 앞 타이어가 그립을 좀 빨리 놓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앞쪽에 무게를 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진입 속도는 늦추고 중간부터 탈출 속도를 빠르게 하게끔 세팅하는 게 포르쉐 기법인데 얘가 지금 그 기법을 쓰고 있어요. 운전하는 내내 연비는 족같아요. 그 연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400마력 내는 차한테 연비를 왜 물어봐, 쑥스럽게. 아니 무슨 얘네가 무슨 천재야? 힘도 잘 나오고 다 잘 되는데 연비까지 잘 나오게. 그럼 노벨 기술상 받겠지. 연비는 묻지 마세요. 무슨 쑥스럽게 연비를 물어보래, 쪽팔리게. 기름 존나 먹어. 지금 기름 존나 넣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살살 탈 때는요, 근데 이 차를 타고 어떻게 살살 타? 살살 탈 거면 320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차가 잘 나가는데 어떻게 살살 가? 뭐 고문하는 거야? 550은 일단 얘에 비해서는 되게 걔는 고급지죠. 일단 550은 제가 오너지 않습니까? 이제 차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550은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노사장이 550의 오너기 때문에. 근데 순수한 운전의 재미는 얘가 더 있어요. 근데 550은 얘보다 더 센 힘으로 더 고급진 전자댐퍼를 가지고 훨씬 우아하고 빠르죠.
하지만 550은 얘보다 무겁고 사륜이기 때문에 스티어링을 타고 전해지는 피드백이 550하고 얘하고는 결이 다르죠. 얘는 순수한 런닝, 단거리 선수고요. 550 같은 경우는 뭐 럭비 선수가 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걔는 완전 깡패죠. 덩치며 출력이며 사륜으로 약간 깡패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노사장이 30대 중반이었다 그럼 저는 550을 안 사죠. 이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 나이에 제가 만약에 뭐 중형 대형 세단도 있고 SUV도 있어. 근데 세컨카로 재밌는가 포르쉐나 이런 건 부담스러워. 그럼 이걸 사겠죠. 근데 저는 지금 차가 달랑 한 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이제 50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타고 막 그러고 다니면 너무 촐싹 맞아 보이잖아. 근데 운전의 재미로만 봤을 때나 내가 SUV가 한 대 있다, 대박이죠. 이 차는요, 지금도 이제 코너를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 올라가면 RPM의 움직임이 너무나 경쾌하고요. 고속으로 갈 때 제가 아까 얘기한 현가하 질량, 앞바퀴와 뒷바퀴 네 바퀴 모두가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1700km가 쫙 가면서 네 바퀴가 가볍게 타타타타닥 움직이는 걸 웬만한 운전자는 다 느낄 수 있어요. 20년 전도 아니죠. 한 15년 전쯤에 페라리의 가속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예전에 F430이 이 정도의 가속력이 아니었을까. 물론 더 고속에서의 가속력은 페라리가 더 좋겠지만, 기어가 걔는 이제 저기 수동 미션이니까. 근데 얘는 오토 미션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라이트 시인성은 이게 앞창문에 틴트가 돼 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원래 차 타면 틴트를 안 하는데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월등히 밝은데요. 옆에 지금 저차 그랜저인데 저거 스마트 스트림 엔진오일 존나 처먹는 차 아닌가 저거? 저 맞는 거 같은데? 신형 그랜저 저거 IG 그랜저 신형 저거 오일 겁나 많이 먹는 거. 저거 소재 바꾼 엔진 물렁 맞을 건데 저거 아니라고 누가 막 빡빡 우기고 그러는데, 쟤랑 지금 이렇게 라이트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밝아요. 내가 더 밝은 것 같아요. 요거는 차주가 협찬을 한 건데요. M340을 사는 오너들은 대부분 다 사연이 구구절절합니다. 왜냐? M340은 일반 사람들은 안 사요. 이 차주분은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차주를 만나면 항상 그 차를 사게 된 베이스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땅끝 마을까지도 제가 가서 항상 차주를 만나서 직접 밥 한 끼를 먹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차주가 이 차를 산 배경 베이스를 얘기를 듣고 오는데, 이 차주분은 배관공이에요. 가스 배관이나 이런 거를 공사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배관공금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본다, 아니에요. 정말 고집약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아버지 때부터 그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받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술과 거래처를 물려받으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레일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할부로 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가 됐을 때 K7을 살려다가 320을 사게 된 거예요. 320을 타면서 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나는 340이나 M3 중고를 사는 게 꿈이다. 근데 이 친구가 최근까지 그걸 두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어요. 1번 M40 신형 M3 중고, F80 M3 중고. 이 차주분도 그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신형 M340을 새 거를 살 거냐, 왜냐면 얘가 할인받고 사면 7,100 정도에 사거든요. F80 M3 상태 꽤 좋은 것들이 7,500에서 8,500 사이란 말이에요. 이 차주분도 그걸 갖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한 대만 사야 되면 얘를 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어떤 차가 조그만 경차가 됐던 뭐가 있으면 F80 중고 M3를 사죠. 한 대만 사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차를 사는 게 맞아요. 얘는 정말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서 가면 앞에 지금 5시리즈 530이 가는 것 같은데, 530 정도는 나한테는 그냥 갖고 놀아야 되는 장난감일 뿐인 거죠. 와, 오, 190, 와우, 브레이크. RS5는 출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걔는 M3랑 비교해야 되는 차인데, RS5랑 하면 운전의 경쾌함이나 밸런스가 얘가
뛰어날 수도 있겠죠. 얘가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RS5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사지 않을까요? 그 M3를 살 것 같은데요. 또 뭐 질문 또 뭐예요? 저는 사실 이 엔진이 380마력대가 넘기 때문에 일반유와 고급유를 고민한다라는 게 사실 좀 약간 안 맞죠. 내가 고출력의 차를 사면서 내가 집 근처에 고급유를 파는 데가 없어. 절대로 고급유를 넣을 수가 없어. 불편해. 일반유를 넣어도 돼요. 절대 차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출력 엔진의 차량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의 유지비라든가 기름값을 감안하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고급유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급유를 넣었을 때 하이 옥탄가기 때문에 뭐 노킹이라든가 사전 이 엔진 점화 같은 거를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유에 들어있는 세세한 성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엔진의 뭐 폭파 연소 과정에서 윤활 과정이든 뭐든 좋기 때문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고급유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면 고급유를 넣겠죠. 근데 일반유를 넣어도 차가 망가질 일은 없으니까 굳이 고급유를 넣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부러 넣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BMW 5302는요 그 동성모터스 지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노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5302 영상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영상은 못 내립니다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방송에서 5302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5302를 권하지 않습니다. M340은 M3 기반은 아니고요. 3시리즈 기반에서 좀 더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세팅이 된 거고, M3랑은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오리지널 M하고는 다르죠. 오리지널 M3, M5, M8 이런 것들하고 M340i, M550i는 다른 차죠. 걔네들은 진짜로 전쟁터에 나가는 차들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 과정에 있는 애들인데,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기초 군사교육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3시리즈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기반은 노멀 3시리즈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M340 투어링을 제가 아직 안 타봤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동성모터스에서 M340 투어링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스케줄이 밀리는 바람에 이걸 개인 차주분이 저한테 협찬을 해준 건데, M340 투어링은 타보진 않았지만 전에 5시리즈 투어링이나 이 전 모델 F타입의 3시리즈 투어링을 타본 결과 걔네들이 뒤가 월등히 무거워요. 그래서 3시리즈가 원래 내야 되는 운동 성능하고는 많이 달라요. 걔네들이 내는 운동 특성은 얘랑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뒤에가 무겁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투어링의 목적을 갖고 차를 타야 되는 거지, 투어링을 사면서 세단하고 똑같은 운동 성능을 내겠다, 그거 말이 안 되죠. 뒤쪽은 뒷바퀴의 캐퍼시티는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중량이 늘었을 때 많은 것들의 운동 성능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어링과 세단을 비교하면서 투어링이 뭐 짐도 부피 있는 짐을 실으면서 어차피 3시리즈인데 뭐 똑같지 않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투어링은 투어링이에요. 세단보다는 월등히 운동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우디 A6 아반트를 갖고 독일에서 장거리를 달렸었는데, 아반트도 뒤에가 무겁잖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30하고 340의 하체가 같다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얘가 엔진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엔진만 다른 게 아니고 하체 쪽이 나는 서브 프레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진 무게가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의 어떤 크기나 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체 세팅이 바뀐 것 같아요. 얘가 엔진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4기통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러니까 나는 엔진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얘가 좀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거 부품을 떼다가 뭐 이렇게 캘리퍼스로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함정이 있는 게, 댐퍼 스프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에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아예 댐퍼 스프링하고 타이어 자체가 피렐리 P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그것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느껴지는 거는 서브 프레임의 보강 강도가 분명히 얘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C45AMG하고의 비교를 따지자고 하면, 서스펜션의 형상, 텐션 스트럭과 스티어링 암, 너클암의 형상 자체와 뒷서스펜션의 어떤 캐퍼시티를 봤을 때 C45가 만약에 사륜을 걸고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얘보다 빠르게 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운전의 재미나 코너를 돌아갈 때 얘는 지금 렉 타입의 모터 자체가 S클래스 거만 해요. 아예 스티어링을 타고 전달되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 샤프트라든가 모든 구조도 엄청나게 좋은 소재와 이 설계 자체가, 나는 이 차가 BMW가 이 차를 만들 때 운전자가 엉덩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손을 통해서 도로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세팅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여져요. 하체 오리기를 할 때 보면. 그래서 이 차는 C45AMG한테 특정 구간이나 특정 코스에서 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를 아마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센 꽈트로랑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은 아예 다릅니다.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은 전자다판을 통해서 BMW가 좋아하는 전자다판을 통해서 ECU라든가 TCU라든가 횡지 센서에 관련된 전자제어 시스템에 의한 사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걔는 휠 스피드 센서에 의해서 미끄러짐의 바퀴,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타각 각도, 악셀의 전개 양, 브레이크에 의한 하중 변화 등을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스피드 센서가 휠 바퀴의 어떤 속도를 감지하는 것도 우선시 되지만, 전자적인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사륜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가끔은 생뚱맞을 때도 있고, 사실 약간 로스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판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근데 토센 사륜은 베벨 기어가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노사장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카이엔, 그 다음에 Q7 등등을 리뷰하면서 토센 사륜의 움직임에 대한 그 다음에 Q8 등을 리뷰할 때 얘기했던, 그래서 사륜 시스템은 사실 기계적으로 민첩하면서 정확도, 톱니가 정확히 맞아 돌아가는 토센 사륜 시스템이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제조사에서 세팅을 할 때는 전자식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우디에서 전자식 울트라 꽈트로가 적용된 차종들을 보면 하이엔드급이나 고출력을 내는 차들한테는 울트라 꽈트로가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런 차들에는 토센 사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이 더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라고? 2,000원 쏘면서 질문한 거라고? 2만 원은 아니고? 빵꾸아님이 2,000원, 2만 원을 쐈다고? 빵꾸아님이 원래 그 돈 잘 안 쏘시는 양반인데 왜 쐈지?
아, 1000명이 넘었어, 이 시간에? 아, 미친 거 아니냐고. 1000명이 넘었는데 원따봉이 뭐 40개밖에 안 된다고? 너네 장난하냐, 지금? 아, 340개? 아, 40개가 아니고 340개? 넌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저 시청자들 나한테 혼났잖아. 아니, 1000명이 넘었는데 원따봉이 300개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박 팀장하고 하체우리가, 아이씨, 진짜, 씨.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95? 그러면 슈퍼 뚱땡이네? 슈퍼 뚱땡이가 타기에는 이 차는 좀 작을 것 같아. 이게 슈퍼 뚱땡이가 앉기에는 의자의 바닥 부분이요, 많이 좁아요. 만약에 본인이 다리가 비실비실 빈약하니 고구마에다가 젓가락 2개 딱 꽂아놓은 것 같은 다리면은 앉아도 괜찮은데, 아니 이거는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나는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한때 다리가 비실비실해서 사람들이 불량 감자에다가 젓가락 2개 코너를 들어간 다음에 악셀, 얘는 더군다나 MDF가 들어가 있잖아요. LSD가 붙기 때문에 코너를 들어갈 때 일단 운전자가 살짝 야시를 먹으면서 속도를 줄이게끔 하고, 코너를 탈출할 때 미친듯이 코너를 뚫고 나오게끔 차를 포르쉐처럼 세팅을. 포르쉐들이 원래 진입속도부터 탈출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코너를 들어간 다음에 진입 중간부터 탈출까지의 가속력이나 탈출 속도를 월등하게 뛰어나게 세팅을 했어요. 정말 뼛속까지 달리는 새끼들이. 내가 하체우리기 할 때 박 팀장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식약처하고 마약 단속국에서 미넨에 출장을 보내서 요거 엔지니어링 한 놈들 다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약 빨고 차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 세팅 자체를 너무나 진짜 달리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세팅을 해놨어요. 다 끝났습니다. 하체우리기. 하체우리기가 끝나서 오늘 라이브가 늦게 켜진 거죠. 하체우리기가 좀 전에 끝났습니다. 이 미친 가속력 끝장납니다, 진짜. 이 가속력은요, 진짜 끝장나요. 과속방지턱이나 노면이 더러운 곳에서도 엄청나게 비싸고 댐퍼 두께가 이만해요. 정말 잘 돼 있는데, 거기다 만약에 얘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바퀴 그립이 좀 약하다. 근데 얘가 만약에 앞바퀴의 타이어의 폭을 335나 345를 끼게 되면, 그런 데서 노면을 많이 타거나 좀 불편할 텐데, 그런 것들을 배려를 했는지 앞에 225에 뒤에 255가 들어가 있는데, 고속 크루징이나 고속 섹션, 그 다음에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월등한 승차감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어떠한 과속방지턱을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삐딱하게 그냥 세게 천천히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차들보다 하체의 느낌이 끝장나요. 야, 이게 3 시리즈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얘가 4바퀴 다 엄청난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전자대여 댐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댐퍼가 주는 만족감, 풍부한 샤바감은 거의 뭐 미친 크레이징 느낌이 아닐까. 3 시리즈를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다. 저는 웬만한 차를 스포츠 모드로 안 탑니다. 왜냐면 스포츠 모드는 연료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냥 차는 기본 상태에서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아야 좋은 차지, 스포츠를 누른다고 뭐 없는 뭐가 뿅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를 누르면 그냥 미션을 빨리 변속해주고, 그냥 미션 변속을 늦게 해주고, 1단에서 2단을 넘어갈 때 더 늦게, 왜? 엔진을 끝까지 돌리니까. 그리고 연료 분사량 세게 때려주고. 저는 사실 뭐 스포츠 누른다고 해서 없는 뭐 암이 하나가 생겨갖고 암을 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느낌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X3랑 이 차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X3는 SUV잖아. 얘는 3 시리즈 세단이고, 세단 중에 이 작은 차에 6기통 3000cc 엔진을 우겨놓고
마력이 400마력까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진짜 펀카예요. 펀카. M3나 M4나 M5나 이런 애들은 과하죠. 굉장히 과하고 차값도 1억 2천이 막 넘고 이러잖아요. 얘는 할인받고 약 7,100, 7,200 정도에 사는데 얘가 바로 펑카예요. 왜냐? 5시리즈 530을 살까 얘를 살까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530 M 패키지가 얘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5시리즈 530의 M 패키지가 줄 수 있는 풍부한 중형 세단, 그 출력도 충분하고 M 패키지 차 멋있고 노사장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요. 단지 흠이라면 4기통이잖아요. 그래도 250마력 넘고. 근데 내가 5시리즈 530 M 패키지를 살 돈으로 3시리즈를 사는 거예요. 3시리즈를 살까 말까 고민인데 얘는 뭐냐? 6기통 엔진에 400마력 가까이 되는 게 들어가 있고 전자댐퍼, 굉장히 좋은 댐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 세단 정말 잘 세팅된, 진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E클래스의 판매량을 누른 5시리즈를 살 것이냐. 지금 확실히 눌렀을 것으로 얼마 전까지는 5시리즈가 E클래스의 판매량을 추월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확실히 추월하고 난 기사는 아니고 추월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추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확실한 중형 세단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실 5시리즈와 3시리즈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3과 5인데 근데 나는 그런 시각적인 하차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달리는 재미와 퍼포먼스를 위해서 차를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 340이 주는 이 만족도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리즈나 시리즈나 그거지. 알아들었으면 된 거지. 뭐 말이 많아. 그냥 대충 그 시리즈 됐냐? 3 시리즈 됐어? 이거 별걸 갖고 다 트집질이네 아주 그냥. 그 내가 뉴올리언즈에서 살다 온 거 몰라서 그래? 그 뉴올리언즈에 살다 오면 발음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요 외국 사람한테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 아주 그냥. 3 시리즈 3 뭐라고? 시리즈? 3 시리얼?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그래, 오케이.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하고 5 시리즈하고 내가 봤을 때는 3 시리즈는 차가 작고 5 시리즈는 차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서 3 시리즈냐 5 시리즈냐를 두고 고민을 했을 때 3 시리즈를 사면서 나를 위한 퍼포먼스를 주는 3 시리즈 M340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카로 타게 뭐라고? 편하지 않겠다고? 이 차 데일리 카로 타기에 너무 좋은데 왜 안 편해? 이거 차 데일리 카로 타기에 5 시리즈나 일반 3 시리즈를 타면 걔네들에 비해서는 얘가 너무 팽팽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 얘를 하루 이상만 타면 일반적인 5 시리즈나 일반적인 3 시리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M340에서 나는 데일리 카로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단언컨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얘는 데일리 카로 타기에 얘가 불편하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3 시리즈나 5 시리즈보다는 분명히 탱탱한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나는 얘가 데일리 카로 타기에 불편함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 느낌이 어쩜 이렇게, 이건 진짜 반칙이야. 차를, 진짜 어쩜 이렇게 차를 잘 세팅했지. 원래 3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경쾌함과 재미, 운동 성능 때문에 고속 섹션이나 장거리를 갔을 때 조금 부족하다 라고 했던 것들이 얘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엔진의 힘으로 그냥 엔진의 무게로 다 깔고 나가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얘는 노멀 3 시리즈보다, 노멀 3 시리즈는 전체가 경쾌하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노멀 3 시리즈보다 일단 중량이 무거워요.
근데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네 바퀴 현가질량 언스프렁 매스의 그 진짜 네 바퀴가 무거운 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잘 움직이는 게 너무나 막 느껴지는 거, 운전하면서. 그래서 야, 이게 이래서 이 제조회사들이 언스프렁 매스 현가 질량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일반 브랜드들은 이 BMW 만치로 언스프렁 매스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하죠. 너 왜 웃어? 저는 BMW 딜러가 아니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은 어서와 노사장의 라이브는 처음이지. 저는 어떤 브랜드가 됐던 간에 잘 만들어진 차는요, 있는 그대로를 필터링 없이 얘기합니다. 절대 제가 오버해서 빨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빨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차가 나타내고 있는, 이 차를 탔을 때 여러분, 야 너도? 야 나도. 야 너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필터링 없이 엄청난 풍부한 어휘력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 좋은 차를 타면요, 대기업의 눈치나 뭐 대기업한테 뭐 어떤 뭐 스폰이나 어떤 차량 협찬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있는 그대로 다 나가요. 제가 참고로 BMW를 몇 대 깐 차량들이 있어요. 그 차량들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고가 있습니다. 아직도 차가 안 팔리고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BMW가 됐던 포르쉐가 됐던 페라리가 됐던, 예전에 포르쉐도 내비게이션 막 한글 지원 안 되고 그런 거 뭐 포르쉐 매장 앞에서 그냥 매장 그 대치동 매장 나오게 해갖고 그냥 존나 욕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게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그냥 좋으면 있는 그대로, 싫으면 싫다고. 얘가 M340 440이나 얘나 뭐 똑같겠죠. 근데 저는 M440은 아직 안 타봤죠. 440이나 이 340이나 사실 쿠페형으로 만들면서 걔가 무게가 조금 늘고 밑에 쪽에 보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M3, M4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세단 이 프레임이 훨씬 더 좋고 밸런스가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M440, M340 그러면 저는 사실 M340이 더 완성도나 어떤 짜임새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진영님께서 요새 많이 힘들다고? 진영씨, 요새 힘든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본인이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고요. 일단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좀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화이팅! 진혁씨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그냥 풀악셀로 그냥 화이팅 가려. 개쌍 마이웨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차는 400마력 가까이 되기 때문에 늘 에어컨을 트고 다니죠. 설마 이 400마력 가까이 되는 차가 에어컨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CAMG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CAMG 어떤 차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건지. CAMG가 뭐 43도 있을 거고, 뭐 53인가 55도 있고 63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얘랑 직접적인 비교는 C43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급에서는 무조건 3 시리즈가 절반 정도, 일단 절반 먹고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 시리즈가 C 시리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3C하고 했을 때 걔가 만약에 사륜을 걸고 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얘보다 운동 성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얘가 주는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이런데 와인딩 같은 국도에서 달릴 때 코너를 딱 돌리면 어떻게 해서든 자세를 잡는데, 이게 스테빌라이저로 잡는 자세가 아니에요. 스테빌라이저로 꽉 묶는 거랑 각 서스펜션의 캐퍼시티가 강해서 수평을 유지해주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얘는 스테빌라이저로 수평을 잡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설계된 서스펜션과 댐퍼로 이 네 바퀴의 그립을 살려요. 그래서 BMW의 전류 서스펜션의 너클함에 텐션 스트럿에
스티어링 암에 그 카빙턴이 가능한 각도 BMW만 갖고 있죠. 그리고 포르쉐나 페라리나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각도인데, 얘를 타고 코너를 돌아갔을 때 이 스티어링을 타고 내 손으로 전해지는 이 앞바퀴가 노면을 쫙 파고 들어가는 느낌은요, 환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BMW를 타고 와인딩을 탔을 때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M340은 330보다는 코너링에서 불리해요. 앞이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출력으로 까고 나가면서 무거운 차체에서 가벼운 현가 질량에서 느껴지는 경쾌함 때문에 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들어요. 야, 빵꾸왕, 너 왜 자꾸 돈 쓰는 거요? 뭐, 요새 농사가 잘 되는 거요?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그 자꾸 슈퍼챗을 쏘는 겨? 보통 사람들이 말이요, 내가 이 라이브 리뷰를 할 때는 내가 이 슈퍼챗을 쏘는지 못 보니까 슈퍼챗을 안 쏜단 말이야. 아주 그냥 이 줄을 잘 서는 거지. M3는 데일리로 타기에는 사실 뭐 그런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M3, 저 같은 사람들은 M3, M4 데일리를 타러 안 불편해요. 근데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하는 이런 데 지나갈 때 이 댐퍼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건 좋은 댐퍼 플러스 현가 질량이에요. 바퀴의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떨고 갈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건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 바퀴의 자유 각도가 진짜 끝장나요.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한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M3를 데일리카로 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야, 너 같은 일반인들, 근데 너 같은 일반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포츠성을 불편해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M3가 데일리카로 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절반 이상 조금 넘는 사람들은 M3, M4는 데일리카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540이) 380마력이 나와요? 540은 내가 알기로는 380마력이 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540은 제가 알기로는 340, 350, 60마력이고 이 M340이 387마력을 세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540은 얘 같은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걔는 전체 중량하고 5시리즈의 바디에 맞는 그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는 느낌이 아예 다르고, 540이 얘랑 만약에 그 540 그쵸, 350마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540이 340마력의 ZF 8단하고 세팅한 느낌하고 얘가 지금 ZF 8단하고 세팅한 느낌이 달라서 파워트레인에서 엔진에서 나온 출력이 물론 마력 차이도 40마력 이상이 나지만 차체가 더 작고 이 미션의 세팅 방식이 좀 달라서 엔진으로부터 이 출력이 바퀴로 나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전체 길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얘는 또 앞쪽에 에어컨 컨덴싱, 에어컨에 관련된 라디에이터가 없어요. 에어컨 라디에이터를 수냉식을 씁니다. 우리 열교환기 같은. 그러니까 이 BMW 중에 그런 방식을 쓰는 게 다른 차도 있긴 한데, 얘는 어쨌든 간에 달리는 재미를 위해서 BMW에서 많은 부분을 설계공학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차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저는 금요일 날 출고됩니다. 제 차는 금요일 날 나와요. 빵꾸왕,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자꾸 오늘, 너 오늘 뭐, 쌀 팔았어? 아니면 너 소 한 마리 팔았냐? 아니, 빵꾸왕이 원래, 농사 짓는데,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물이 됐어? 아니요, 물이 됐어? 왜? 빵꾸왕, 너 오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 지금 또 칠판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자는 거죠? 저 오늘 하루 종일 미팅하고, 하체 우리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체 우리기 몇 시간 하고 지금 끝나자마자 이거 하는데 저 칠판 가면 저 죽어요. 저도 쉬엄쉬엄 일해야죠. (340i의) 가장 큰 단점은 7천만 원이 넘는 340인데
모든 사람은 3 시리즈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존나 쳐먹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3 시리즈의 완벽한 경쾌함을 붕괴시키는 앞부분의 무게 증가가 살짝 있어요. 이게 이 340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들은 탔을 때 부담스럽고 데일리카로서의 어떤 그 융통성이 좀 부족한데, 얘는 완벽한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누가 봤을 때 누구나 얘를 보면 3 시리즈인데 엄청난 성능으로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3 시리즈는 전체가 경쾌하고 무게 배분이 좋아서 잘 설계가 된 건데, 얘는 좀 무거운 걸로 누르면서 각 4바퀴가 훨씬 더 좋은 댐퍼와 똑똑한 전자 댐퍼를 넣고 각 4바퀴가 무거운 차체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3 시리즈랑 굉장히 다른 하체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출력으로 200km의 속도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큰 장점이 될 거예요. M2는요, 얘하고 봤을 때 얘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M2는 훨씬 더 M3에 가깝죠. M3에 가까운데 M3보다 더 작고 뭔가 코너링 머신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M2는. 그리고 M2가 얘보다 데일리성이 월등히 떨어지죠. 데일리성이 월등히 떨어지고 데일리성이 걔는 많이 떨어지고, 걔는 M3보다 훨씬 더 코너 공략을 잘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차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M2는 M3보다 코너 공략만 훨씬 더 세게 해놓은 거고, 모든 부분에서 M3한테 안 돼요. 그리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보다 비싸죠?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저 같으면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외관은 사실 M2가 좀 더 포스가 있긴 하겠죠. M2가 오리지널 또 M 배지를 갖고 있고, 얘는 약간 짝퉁 배지잖아요. M이 M340이기 때문에 원래 M 배지들은 뒤에 숫자가 하나로 끝나야 돼요. 1, 2, 3, 4, 5, 7, 8 하나로 끝내야 되는데, 숫자가 길면 흔히 제가 하는 말 이제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M도 뒤에 숫자가 길면 오리지널 M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데 과속 반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과속 반지턱을 넘을 때 탁탁 그냥 끝. 굉장히 댐퍼가 듬직하고 커요. 엄청난 댐퍼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사장은 맨날 댐퍼 왜 맨날 댐퍼를 저렇게 얘기하지? 다른 오너들은, 다른 리뷰어들은 댐퍼 얘기 잘하는데, 누사장은 뻑하면 캐퍼시티가 어쩌고, 뻑하면 알루미늄이 어쩌고, 뻑하면 현가 질량이 어쩌고, 뻑하면 무게 배분, 뻑하면 왜 누사장은 저렇게 댐퍼를 얘기했지? 야, 너도 타봐. 노사장이 댐퍼 얘기를 매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에 있어서 댐퍼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발목의 연골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댐퍼를 얼마만큼 좋은 거를 끼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낮은 차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물론 서스펜션의 설계가 제일 중요하고, 무게 배분이 중요하고, 소재 공학과 설계가 우선시 된 다음에 댐퍼는 추가적인 거지만, 댐퍼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댐퍼를 좋은 겨 껐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시종일관 느껴지는 풍부한 쇼바감은요,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댐퍼는 중요합니다. 뒷좌감 좋아요. 아까 타봤는데 좋아요. 뒷좌석 좋아요. 의자도 형상도 되게 좋고요. 뒷좌석의 스프링이 얘는 뒷바퀴는요 다 기가 스틸이잖아요. 앞에는 알루미늄이 좀 많고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는 스프링 레이트가 강하고요, 뒷바퀴는 캐퍼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스프링 레이트가 되게 부드러운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 넣어야지만 뒷바퀴의 최고의, 그러니까 캐퍼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뒷좌석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형상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얘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일반 3 시리즈랑은 좀 다르게 의자가 굉장히 팽팽한 느낌을 줘요. 앉았을 때. 뒷좌석도 그런데 뒷좌석의 의자가 되게 좋습니다. 실내는 뭐 인체 공학적인데, 살짝 제가 아쉬운 건 시트 고가 살짝 높아요. 운전 자세가 살짝 높은 게 아쉽고요. 뭐 인터페이스에 뭐 센터 페시아
센터 페니시아라고 하죠. 센터 페시아라고 했잖아. 센터 페시아, 페시아, 페니시아, 페시아, 계기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죠. 얘네가 지금 이런 아날로그 때문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노 사장이 BMW의 장점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서 BMW가 요새 너무나 잘 팔린다고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 구성은 너무나 구닥다리죠. 일반적으로 BMW의 특장점이 노 사장이 3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옛날처럼 BMW가 할인을 안 하면 못 파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BMW 지금 엄청나게 안 팔릴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5년 전, 4년 전만 해도 BMW는 할인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샀어요. 다 할인하는 맛에 샀단 말이에요. 높낮이가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끝까지 내렸는데도 낮지 않으니까 제가 시트고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BMW가 과거에는 그렇게 할인을 안 하면 못 팔았는데, 노 사장이 520i를 필두로 시작해서 진짜 BMW의 장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타보니까 노 사장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내가 또 530 리뷰를 하고 523 디젤을 리뷰하고 M4에 뭐야 하면서 깔 거는 까고 좋은 거는 좋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BMW가 운전이 정말 재밌는 차다라는 거를 이제는 소비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MW가 저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거고. 이제 알파고 수고했다.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알파고 이제 수고했어. 들어가도 돼. 고생했다. 단결 그래. 자, 이제 저는 더 이상은 주행을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을 좀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볼게요. 노사님 차 뭐 기다리세요? 라방은 처음이다. 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다 와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좋게 하려고 했고요. 540은 노사장한테 하도 까여서 엠팩은 탈만한데, 그때 당시에 540을 제가 노멀 버전을 타면서 너무나 스포츠성을 기대하고 리뷰해서 제가 그때 리뷰를 좀 성격에 맞지 않게 한 거는 잘못한 거를 제가 시인했죠. 그리고 뒤 서스펜션의 그 스틸들이 일반 스틸이 아니고 기가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모르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540 일반 버전의 리뷰를 제가 좀 차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성격에 맞지 않게 리뷰를 해서 540을 많이 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했다, 제가 리뷰를 똑바로 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차례 사과를 드렸는데, 뭐 540 오너분, 그러니까 노멀 럭셔리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540을 한참 팔아야 되는데 저 때문에 판매를 잘 못한 딜러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제가 똑바로 리뷰를 못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리뷰를 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을 해서 리뷰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리뷰는 아직 안 찍으셨나요? 내일 주행 리뷰가 쫙 진행이 되죠. 야간 리뷰까지 있는데, 오늘 하체 리뷰가 다 끝났고 어제 프리뷰 리뷰가 끝났고 오늘 스케치도 끝났으니까 내일 이제 점심 때부터 해서 밤까지 쭉 리뷰가 진행이 되겠죠. 시동 끄고 전자식 꺼질 때 레이저 프론트 라이트 엄청 멋있어요. 이 차도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나요? 몰랐네. 저는 이게 약간 앞유리에도 틴트가 돼 있어서 레이저 라이트인지는 몰랐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노사장님이 540i를 이뻐해 줄게요. 540i 럭셔리는 사실 성격을 그런 식으로 내가 리뷰를 했으면 안 됐는데, 럭셔리에 세팅된 차를 가지고 너무나 제가 스포츠성을 기대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리뷰를 좀 성격에 맞지 않게 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G83 M4 컴페티션처럼 앞뒤 바퀴 사이즈가 다른가요? 얘는 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걔는 이제 휠 사이즈가 다른데 얘는 휠 사이즈는 똑같아요. 투어링도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 짱 넓어요. 그쵸? 외국 사람도 특히나 유럽이나 일본 애들은 3시리즈 투어링을 되게 많이 사죠.
안기모님 550으로 가세요. M5는 동승자 죽습니다. 라고 했고, 노사장 말대로 540i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준이님께서. 고생했다. 와인 한잔하고 굿밤 됐어. 아, 내가, 우리 박민성 PD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씨가, 내가 이제 박민성 PD한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근무 조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재수씨가 고맙다고, 자기 신랑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사장이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와인을 한 병을 보내줬는데, 나는 이게 우리 박민성 PD의 재수씨가, 이 박민성 PD 재수씨가 원래 이게 좀 음주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같이 뭐 술을 마셔본 적은 없는데, 민성이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와이프가 이 술을 좀 마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더라 썰인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와인을 잘하나 봐요. 왜냐면 제가 처음 보는 와인을 선물해 줬는데, 이게 가격대도 뭐 알기가 힘들어. 어디 내가 처음 보는 와인이야. 와인 이름이 8 years, 그러니까 8 years, 8년. 인더 데저트인가 그래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사막에서의 8년. 8 years in the desert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오늘 제가 늦잠을 잔 이유가, 원래 더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제 그 와인을 먹었는데, 와, 와인 끝내주는 거. 이게, 저는 사실 저도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처음 보는 와인인데, 와인병도 이뻐 뚱뚱해갖고 좀 이렇게 생겼는데, 와, 이 와인의 풍미가, 그래서 원래 제가 메가스마일 대표님하고 종종 와인을 마시는데, 저 우리 메가스마일 최 대표님, 오늘도 저랑 전화통화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추석 선물 패키지 지금 구상한다고 메가스마일 대표님하고 제가 지금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데, 8 years? 아무튼 사막에서의 8년, 8 years in the desert. 우리 메가스마일 대표님, 우리 그 와인 마시자고요. 끝장납니다. 아주 그냥, 와인이. M760i 벤츠 AMG 씹어 먹어요. 펑카로 짱이다. M760은 정말 럭셔리하고 좋은 차죠. 예. 민성 PD님은 야근을 은근 좋아한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모델3 퍼포먼스랑 비교 부탁드려요. 모델3 퍼포먼스는 사실 순간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얘보다는 훨씬 윈 것 같아요. 모델3 퍼포팩은 사실 그냥 M3랑 좀 비벼도, 그러니까 M3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M3랑 비벼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얘는 사실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의 이런 것들은 얘는 사실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얘의 비교 대상군은 저는 530i M 패키지 같아요. 530i M 패키지를 살 것이냐, 얘를 살 거냐를 두고 비교를 하는 거지, 얘는 경쟁사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벤츠고 아우디고 그 어떤 브랜드, 특히 뭐 어설프게 뭐 G70 3.3에 뭐 풀옵션 넣고 뭐 5500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보다 뭐 천얼마가 싼데 성능이 그냥 꺼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꺼지. 그러니까 나가 있어도 아니고 그냥 꺼지라. 그냥 너는 꺼지라. 그냥. 얘는 사실 비교 대상군이 530i M팩이에요. 이 차를 살 때 이 돈으로 할인받고 7,200으로 살 때 530이 좀 더 훨씬 럭셔리하고 좋잖아. 그거랑 비교를 해야지. 얘는 사실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그냥 이 급에서는 얘는 그냥 최상위 랩터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공룡의 랩터급으로 보면 될 것처럼 정말 얘는 비교 대상군이 없습니다. 그냥 내부에 적이 있는 거죠. 형님, 5 시리즈의 530 M팩이 얘의 유일한 어떤 비교 대상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고 내일 또 리뷰 준비해야 되고, 오늘 하체 우리기가 늦게 끝나면서, 하체 우리기가 늦게 끝나는 날 라이브 리뷰는 뭐 시간상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이해해 주시니까 좀 늦게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은 다시 칠판에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 또 K자동차의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님이 준비해 주신 좋은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오늘 그걸 칠판에서 할까 했는데, 저는 오늘 라이브 리뷰를 하려고 오늘 그걸 키핑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칠판에서 하기에. 그래서 내일은 아마 칠판에서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라이브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 라이브 리뷰는 라이브의 특성상 막 너무 심하게 뭐 쏘고 이러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뭐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속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한 게 있는데, 살짝 오버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면 속도를 좀 뻥튀기 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극적인 여러분들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 속도는 한 120인데 노 사장이 200이라고 야부리를 털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모두가 편안하다라는 거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저의 또 노보스 인더스트리에 라이브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칠판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밤 되시고요. 노 사장의 또 라이브 리뷰를 이렇게 재밌게 채팅창을 빌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단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